그 썼냐 그거? 온공문이 노동국문. 이거만 하려고 그러면 목이 네. 갑자기 막혀. 해볼까요? 네. 야, 오늘 한 방에 되네요. 네. 몇 번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활력 충전 1번지라고 써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화력 충전이라고 읽는 건 활력으로 읽어지는데. 화력이라고 써놨어요. 화력이라고. 아,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치님? 아유, 요번에 뭐 맑은 날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이번 한 주 좀 네. 찌뿌둥하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나가 있으면 비가 그렇게 와요. 아, 그러니까요. 나가 있으면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지 급한 마음에 막 움직이면 그땐 비가 한참 내리다가 일이 끝나면 또 다 그쳐버리고 1시간 있다가. 좋다 맞았어요. 하여튼 올 때마다 우산 써도 소용도 없고. 한 주간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우박도 내리고 어떤 지역은. 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거 이상해지나 이거. 이상기온 현상이 이거. 너무 멀리 가시네.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이거 조만간 이러다가 이 바나나 재배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하우스 치고 하잖아요. 아, 이거 조만간 바나나 하우스가 들어오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어디 가격 쌀까요? 국내산이? 아, 국내산이요? 건강하겠죠? 좀 아무래도 국내산은 믿을만 하잖아요. 국내산이 보니까 네. 7, 8천 원 하더라고요. 7, 8천 원. 바나나 한 글러브에. 아, 그래도 국내산은 그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 가져오면서 뭐 노랗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약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익은 걸 따와가지고 오히려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요새 알아주니까. 가격이 너무 세서요. 그렇죠. 가격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만 먹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산 갖고 다녔어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요. 저희 바나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다가 혹시 보충제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봐, 보충제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종류가 뭐죠? 일단 제가 먹고 있는 거하고 박 선생님이 먹고 있는 거, 메이드 인 코리아죠? 그럼요. 슈퍼마켓사 제품인데요. 네. 하나는 플렉스 골드 WPH라고. 플렉스 골드 WPH. 그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웨이 프로틴. 플렉스 골드 그거는, 뭐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이제 유청이 좋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하고, 뭐 이런 크레아틴도 같이 들어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의견.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한번 봐도 되고요. 근데 이제 크레아틴도 들어있어요? 네, 크레아틴도 소량. 소량? 네,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권해주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은, 좀 이제, 제가 먹고 이러는 거라, 이렇게 좀, 많이 싸게 해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국내 선수들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도 근데 이거 먹기 전에는 코치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저는 좀 웨이 프로틴 먹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그 15만원짜리 먹을 수 없으니까, 웨이 프로틴 먹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한 7대3. 단백질 7 정도 들어있는데, 순수로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두 제품 다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공급할 수 있어갖고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내, 얼마 전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국산 제품 저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국산은 콩 갈아가지고 넣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기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제가 직접 먹어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단백질 이렇게 함량을, 이게 순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알아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어떤 거죠? 한번 소개를 한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침이 섞이면 단단하게 뭉쳐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제를 입에다 좀 넣고서 침으로 굴려보면 함량이 높으면 더 깡깡하게 뭉치고 만약에 콩 가른 거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코코아뿐만 넣어서 대충 만든 거면 절대 안 뭉쳐요. 입에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녹는 게 아니라 막 끈적끈적하고 막 달라붙고 아니 뭉쳐요. 뭉쳐지는데 그것만 봐도 이게 순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더 잘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그렇죠. 순도가 높은 거. 물은 아니고요. 물? 침? 아밀라제가 붙었을 때?
무식한 단어가 나왔네요. 여기에 이제 네. 우리 저기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이건.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누가 9만 원짜리인데 뭐 좋은 거다 먹어보라 그랬는데 그거 이렇게 한번 찍어서 입에 넣어보고 굴려보면요. 거의 대부분 안 뭉쳐요. 예전에 저 신땡땡 XXX 뭐 썼거든요. 신모모 제품. 그것도 근데 그거는 국내 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최고의 제품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보충제 특집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임상 실험을 해보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광고 보고 사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분 모셔가지고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접선 중이고요. 그 시간은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조만간 한번 부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주신다는 거예요? 비싸면 안 먹어요. 이거 저기죠. 뭐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짜리면은 한 뭐 이제 택배도 보내드리고 해야 되니까 무슨 한 8만 5천 원 정도? 5천 원 정도 싸게? 한 7천 원 정도 좀 더 싸게? 한 8만 3천 원 정도에? 8만 3천 원이요? 그리고 뭐 WPH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짜리 제품인데 뭐 한 12만 5천 원 정도? 2만 5천 원. 네, 그 정도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 쪽에서 절대 뭐 500원 안 깎아주는 제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여러분. 한번 아무튼 PT맨 강코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달리면 저희도 준비하고 안 달리면 뭐 몇 개 한두 개 파는데 우리가 그거 준비했다가 힘만 쓰고.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 이번 주 PT맨 강코치 한번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PT맨 강코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대 이상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구독자 수가 지금 1124명. 야. 박수 한번 해야죠. 브라보요. 제가 만수다라는 팟캐스트 1년 내내 했는데 32명 청취하고 있거든요. 32명이요? 32명. 32명. 근데 이건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한 30명이 차니까, 진짜 괴리감이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1년 동안 내가 뭐 했나. 이거는 지금 보름도 안 지났는데 1000명이 찼는데. 그게 토대가 됐으니까. 기초공사가 됐으니까 지금 좀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1년을 했는데. 그 1년 꾸준히 했잖아요. 아무튼 지원해주신 팟빵 스튜디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 이번 주에는 그 질문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지만, JUN이, 준이라고 읽어야 되나? 준? 죄송해요. 영어를 잘 못 읽겠어요. JUN이, 만화도 잘 보고 있고, 팟캐스트도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내용이 좋아서 꾸준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감사하네요. 그 다음에 또, 땡그리님이 또 올려주신 글이 있어요. 땡그리님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데드리프트 스쿼트 하다가 뚝소리와 함께 응급실 2번 실려간 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흔히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운동인데 가벼운 무게로 척추 길이끈 운동과 머신으로만 하체 운동을 시행하는데 다시 시도를 해봐야 할지 고민되는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운동도 꽤 열심히 3년 정도 운동한 남자입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등이 굽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뭐 무릎이 좀 앞으로 나왔을래나요? 뚝소리가 걸린다는 건 결국에는 그 척추에 무리가 갔다는 얘기죠. 쪽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운동도 꽤 열심히 하고 3년 정도 운동한 남자면은 어느 정도 중량이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아무래도. 3년 했는데 중량 안 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남자들의 로망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왜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정도 밑으로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거나 뭐 뒤에서 잡아주지 않고 3개, 2개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5개 정도 컨트롤할 정도의 운동 능력이면은 부상 잘 안 나가거든요. 한 번 들려고 하는 거 원할렘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5개.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파워리프터나 이렇게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스쿼트는 좀 덜한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허리 한번 굽어지면요
한 보름 못 일어나요. 데드리프트를 하다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거 처음에 안 배우고 루마니안으로 했을 때 정말 많이 다쳤어요. 그때 들었을 때 무게가 한 8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60, 80. 60으로만 했구나. 60으로만 했는데도 이게 자세가 어정쩡하니까 못 늘리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봐봐요. 얼마나 잘해요. 지금 감사합니다. 130을 들었어요. 그것도 8개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네. 이번 주에는 희한하게 8개를 못 채우고 항상 7개에서 좌절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땡그레님은요. 네. 좀 이렇게, 원래 이게 한번 다치면 그 부위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네. 그 부위를 뭐 굿모닝이라든지, 네. 백 익스텐션, 너무 이렇게 하이퍼로 가지 마시고. 백 익스텐션? 예. 좀 이렇게 허리 일자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허리를 좀 강화하시면서 슬슬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잘 하시는 분한테 한 번은 코칭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이게 굉장히 안전한 운동이에요. 그쵸. 네. 하체로 밀어 올려야 하는 그 초기 동작을 잘 숙지해야. 그리고 이게 몸에 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그럼요. 이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백 익스텐션과 굿모닝을 추천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실 이게 인터넷 팟캐스트라 가지고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음성으로만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 종류를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걸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같은 것들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항상 스쿼트 데드리프트 전에는요. 워밍업을 충분히 해주세요. 워밍업을 충분히. 그리고 여기 백스텐션 같은 거 하고 하면 좋은 게 허리도 허리지만은 다리 뒤쪽이 스트레칭이 더 되기 때문에 운동할 때 수월해져요. 일어날 때. 일어날 때. 그래서 백 익스텐션 동작을 한 번만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헬스장 가면은 왜 다리 이렇게 걸고서 엎어져서 기역자로 됐다가 이렇게 허리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기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다리를 걸고 등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거 기구. 백 익스텐션. 우리도 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기립근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데. 그럼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아직까지는 좀 다치셨으니까는 굳이 이렇게 중량 바벨을 가슴에 품고 하는 게 아니라 맨몸으로. 그렇죠. 저번에 백 익스텐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한 번에 한 40개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40개씩 한 2세트, 3세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2개씩 3세트면 돼요. 12개씩 3세트? 만약에 중량 하셔가지고 뭐 바벨을 들고 하실 거면 뭐 10개씩 뭐 4세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개수는 별 의미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혈액을 모아주고 재활치료해서 그 부분이 이제 아주 강도를 낮게 해서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굿모닝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되게 괜찮은 운동이에요. 스트레칭하고 올린거 할 때.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만화 잘 보고 있는데 진행자가 작가님이셨군요. 관심 분야인데 좋은 만화 팟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또 좋은 아침님이 나오셨는데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헬스 팟캐스트라 호기심에 들었다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강코치님 느끼한 목소리에 참 재밌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느끼했네. 요거 마지막 한번 느끼하게 읽어주시죠. 근데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동작인지 참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웃음 표시. 네. 요게 느끼한 거죠? 이거. 그쵸? 1회 때만 들으시고 안 들으셨나요? 1회 때 참 취재하고 좋았는데. 그러게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나오셨어요. 저 강코치님 얘기가. 그래요? 사이스러운 자님이. 좋은 방송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빨간 코팅 장갑 저도 착용했었는데, 안에서 땀이 차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모양새가 엄청 빠져서 저는 사용을 그만두었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셨고요. 요게 보는 시점에 따라 틀린데요. 만약에 땀이 차면은 손가락 부분을 이렇게 잘라야 돼요. 목장갑을.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은 이렇게 말려서 꼭 써야지. 안 그러면 아주 향이 이게. 저 그 향내를 맡아봤는데, 군대 이후에 그런 향내를 처음 맡아봤어요. 저도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못 말렸을 경우엔 버려요. 한 일주일 정도 외부에 나가가지고, 훈련받아서 안 씻으면 그런 냄새가 나는데, 정말 냄새가, 이게 그냥 냄새 정도는 암모니아. 담근 뭐 그런 식이 되니까.
예, 저기 역도 선수들이 할 때 냄새 맡아주면 정신 차리게 할 때. 정신 차리게 할 때. 예. 정신은 바짝 들더라고요. 홍어 쏘는 거 같잖아요. 홍어 같잖아요. 냄새가 홍어 삭힌 거. 네. 어우. 공감이 확 되네요. 네. 또 운동 중독님이 올려주셨고 닉네임 계속 언급되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보충제 이야기 잘 들었고요. 눈떨림도 공감 가네요. 지난주에 우리도 보충제 이야기 잠깐 살짝 했었죠. 마그네슘 얘기하면서 네, 주변에 소문내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세요. 예.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또 너무 길게 되면은 힘드니까 저희가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을 2개를 남겨주셨어요. 그 벌크업업님이 남겨주셨는데 네.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예. 댓글 케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무튼 반응들이 좋아요. 하루에 저희가 업로드를 하면은 다운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네, 저희 방송 통계를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저희 코치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간대가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4시에서 오후 4시요? 네? 오후 4시? 네, 4시 사이, 2시에서 4시 사이에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낮이네? 2시에서 4시 사이. 네. 그러니까 새벽이요? 아니, 오후. 일할 때 듣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2시부터 6시까지 제일 많이 들어. 오후 졸린 시간대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고, 국가별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제일 많고, 미국도 한 100여 분 계세요. 아니, 미국도 있어요? 미국, 노르웨이, 영도네시아, 영국에서도 이거 글로벌이네요, 완전. 체코에서도 들으셨어요. 인도네시아. 네, 일본, 필리핀, 스위스 되게 많으신데, 한두씩 들으셨나봐요. 전 세계적으로 뜨는 방송. 그럼. 저희. 자부심이 너무 생기는데요, 이거?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또 요일별로 보면은 수요일날 업로드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대해보는 날짜가 사실 금요일이에요. 왜냐면 제 만화가 업로드되면 이제 만화를 보시고, 사실 이 팟캐스트를 홍보하는 가장 메인 그 아이템이 만화를 본 사람들이 와서 팟캐스트를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안 와. 만화 보는 사람들은 팟캐스트를 안 들어요. 몇 분,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정말 소수더라고요. 오히려 팟캐스트를 들으시다가 만화로 가신 분들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만화를 보다가 팟캐스트로 오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되겠죠. 네네. 너무 처참하네요. 금요일 너무 처참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팟캐스트 근황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댓글 케어 시간이랑.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저희 등 운동이에요. 남자들의 상징, 가슴도 중요하지만, 보통 여성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이제 나시 입고, 아니면 런닝 입고, 벽에 못 박을 때, 그 등 모습을 보고서 좀 우람하고 그러면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그쵸. 남성다움. 근데 그걸 느낀다, 매력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등에? 예. 딱 이렇게 망치질하고 있으면 갑자기 자기 이러면서 일로 와. 이렇게, 19금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기 그러면서, 시원한 거 마셔요. 이런 거겠죠. 그렇지. 물 마셔요. 네, 이런 거. 자기, 물 마셔요. 두유, 에이, 위험하다, 두유는. 위험한데요? 아니. 위험한데요? 죄송해요. 제가 타락했네요. 그러게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그럼요. 우유하고 두유 맨날 먹는데. 네, 그쵸.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럼요. 재밌네요. 그렇죠. 등 운동을 열심히 하면 대단히 매력적인 게 최근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공효 씨가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드라마 영혼이 바뀌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공효 씨가 시체실에서 일어나가지고 뒤에 등 근육으로 보여줬는데 등이 정말 자글자글한 거예요. 그때 여성분들이 정말로 전율을 했죠. 그랬어요? 자글자글한. 어떻게 몸에 등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하면서 그러면서 남자는 앞도 중요하지만 뒤도 중요하다. 그렇죠. 뒷판도 중요하다. 이게 근데 등이 넓으면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광배가
발달이 되면요. 광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일명 할배. 할배가 발달을 하면 어깨가 올라가요. 그럼 더 넓어지고 앞도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되고. 네, 가슴도 좀 펴지고 그러나요? 가슴도 그렇죠. 가슴도 펴지게 되고 이게 등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등 운동에서 펌핑이 들어가면 몸이 탁 펴져요. 쫙. 그쵸. 자신감 있어져. 남자로서 딱. 그러니까 괜히 뭐 팔 안 붙네 뭐 이게 아니라 저절로 딱.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세가 그래요, 자세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 힘 안 주고 그냥 펼쳐놓고 있으면 이쪽 뒤에서 걸려가지고 약간 그렇죠.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 이제 형들이 보면은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그 여성분들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여성분들은 이소룡의 그 코브라 말기근 같은 그런 자세 잡았을 때 아주 그 활배 그냥 뒷모습에 아주 그냥 매료된 분이 많았죠. 되게 마른 체형인데도 딱 등이 잡혀 있으니까. 왜냐면 이소룡이 장대 보이더라고요. 등 운동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등 운동이요? 예, 그 이제 굿모닝 하다가 이제 한번 훅 가고서 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안 하기 시작하셨는데 굿모닝을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무겁게 이렇게 등에다 본인 그 옛날에 기사 본 걸로는 본인 몸무게로 8개를 하다가 몸만 풀고 하다가 4, 5번이 다쳤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을 누워 계셨다는 것 같은데요. 굿모닝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네요, 무게를? 더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역도 선수나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데드리프트 능력을 키우려고 스쿼트나 굿모닝을 하는데요. 그렇게 확 앉았다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숙였다가 적당히 하면서 하면 많은 무게 들고 해요. 한 뭐 90도까지는 안 숙이더라도 좀 덜 숙이고 한 30도 정도 살짝 인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있다가. 조금 더 많이 숙이는데 한 70도 정도까지? 근데 굿모닝 위에다가 그 바벨 얹고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량을 치면서 하려면은 정말 많은 훈련과 그 근육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작은 무게를 들고 그 정도. 단시간에 절대 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일반 그냥 스트레칭용이라든지 좀 재활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빈 바만 잡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봉을 들고 한 20개, 30개씩 고반복 하셔도 돼요. 빈봉 들고 하기 시켜도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면 자세가 이게 또 안 숙여지는 건 다 그 뒷다리 근육 때문에 다 그러거든요, 또. 그 수락근 때문에 그쪽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잘 좀 풀어놓으면 많이 숙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락근을 이완시켜주고 수락근을 단련시켜주는 운동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립근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발목까지 당겨요, 이게. 이거 완전 오늘 굿모닝 스페셜인데요, 이거. 등 운동이 아니라. 이게 이소룡도 좋아했지만, 그 아놀드. 그 영화배우 아저씨 있잖아요. 슈왈츠. 느끼해지는데. 비베. 한번 해주시죠. 비베.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운동이에요, 이게. 추천 운동. 그렇군. 근데 그 정도 체격이 나와야 한 100kg 이렇게 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와도 더 드는데. 정말요? 그럼요. 그렇다고 너무 과한 중량을 하지 마세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과하면 꼭 다칩니다. 저 아는 형님이 이제 몸무게가 한 72 정도 나가시는 형님인데 키는 좀 작으시고, 근데 그 형님께서 이제 데드리프트를 한번 드시다가 한 70kg인가? 드시다가 허리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저도 그 무게를 들면서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어디다가 힘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굿모닝 얘기로 지금 거의 한 절반을 채운 것 같은데, 자, 등 운동에 이제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등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선수들이나 아까 굿모닝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하는 운동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운동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 게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저희가 그 컨벤션 풀로 컨벤셔널이라고 그렇죠. 하죠. 컨벤셔널. 그걸로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턱걸이. 풀업이죠. 풀업 완전 내려왔다 올라가는. 풀업. 그게 이제 2번. 그리고 3번이 바벨로우. 로우. 그리고 이제 뭐 덤벨로우. 덤벨로우 하고 시티드 케이블로우. 케이블로우. 그렇죠. 그거 하고 이제 풀오버
풀오버. 네, 풀오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 익스텐션. 백 익스텐션.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덤벨로를 하시고서 네. 이렇게 그 래플 다운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래플 다운이요? 예, 래플 다운. 그 왜 기구 예. 턱걸이바 같은 거를 이렇게 줄에 가운데 대롱처럼 달려갖고 예. 쭉 당기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많이 해요. 아, 그 턱걸이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줄 달려갖고 줄 달려가지고 그 이렇게 밑으로 쭉 당기는 예, 거. 그렇죠. 이렇게. 아, 이거. 아, 그러니까 그 풀다운. 랩 풀다운. 랩 풀다운. 네. 아, 네. 그 제가 항상 그냥 풀다운 그랬었는데 이렇게 정식명은 풀다운이네요. 랩 풀다운, 예, 랩 풀다운. 그렇게. 아, 그래서 이 정도 운동으로서 거의 해요. 아, 여기서 뭐 더 추가하는 분도 있고 네. 이런 게 있는데 기본 세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몇 개예요 이게? 6개? 7개 되잖아요. 데드리프트, 턱걸이, 바벨로, 덤벨로, 시티드 케이블로, 풀오버, 백 익스텐션 이 정도까지만 해도 벌써 7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네. 래플다운은 빼도 되고요. 아, 래플다운 네. 같은 건. 만약 턱걸이를 할 수 없으면 래플다운으로 대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턱걸이 8개를 못하겠더라고요. 데드리프트 한 다음에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저는 근데 세 가지만 하잖아요. 데드리프트하고, 그 다음에 턱걸이 아니면 래플다운 하거나, 그 다음에 바벨로로 이제 마무리를 주로 하는데, 그 마지막은 백 익스텐션으로 하고, 4가지 정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한번 알아보죠. 그 첫 정도부터 해가지고. 잠깐만. 그걸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7가지가량 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죠? 요거 이제 선수들이죠, 거의. 선수들이? 예, 이게 거의 선수들이 하는 네. 종류고요. 네. 일반인들이 한다 그러면 데드리프트, 턱걸이, 네. 바벨로우, 네. 뭐 시트케이블로우, 네. 그리고 뭐 풀오버까지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5개? 보통 한 5가지 정도? 예,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것도 좀 방향이 5분 할이냐, 뭐 3분 할이냐,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하루에 2가지씩 했을 경우가 있고 뭐 하루에 5가지. 일단 기본은 5가지 5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 부위씩만. 아, 가장 좋은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5일 운동했으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네. 웨이트 안 하는 쪽으로.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 같은 날은 이제 유산소 정도 해주고 일요일은 뭐 푹 쉬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건데 보통 직장인들은 좀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3분할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3분할 하루에 4분할 정도? 4분할이요? 네, 3분할로 하면은 팔을 갖다가 네. 이렇게 딴 거하고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슴하고 이두, 네. 뭐 다리하고 삼두를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나가야 돼요. 네. 아, 팔 운동이 좀 애매하네. 그럼 3분할로 하면은. 그러니까 4분할 해야 팔을 하나씩 붙이죠. 그러니까 4분할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4분할이요? 네. 3분할은 너무 이거 좀 많고요, 운동이.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네. 4분할 정도로 해서 이제 팔만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딴 운동에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4일은 운동해야죠. 그쵸. 네, 일주일에 4일은 해야지. 일주일에 4일 정도? 네. 그렇네요. 저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3분할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3분할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3분할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그 3분, 저 궁금한 게, 분할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3분할 했을 경우에 좀 더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나요? 4분할 할 경우에 좀 더 자극을? 3분할은 힘들어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운동이 그러니까 개수를 많이 많아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네. 4분할 정도는 해야, 네. 그, 파워도 올릴 수 있고, 네. 이렇게, 몸도 좀 쉬어가면서, 이게 또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더 높이려면 한 5분할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5분할 하면은 일주일에 5일 운동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한 4일 정도? 네. 4분할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몸에 그럼 무리도 안 가고. 만약에 팔을 갖다가 어디다 붙인다면은, 전 3분할 할 때 이제 가슴 운동할 때 2두 하고, 뭐 하체 할 때 3두 하고 이렇게 하고 되고요. 있는데, 그러면 4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팔을 어떻게 따로 빼야 되나요? 아니, 그렇죠. 빼서
팔만. 가슴 2두. 네. 그리고 뭐 어깨하고 3두 해도 되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 어깨하고 3두 하고, 그 다음에 등을 따로 빼는군요. 그렇죠. 아, 맞다. 등하고 다리하고. 제가 등하고 어깨를 같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빼서 하는 게 네. 몸에 무리도 안 가고 그게 좋아요. 아, 그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견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분할은 아예 하루 빼가지고. 아, 그래도 되고요. 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다 틀려요, 말하는 게. 네, 그럼요. 네. 네, 자기 효과 보는 대로 제일 자기가 자기 일정에 다들 그렇죠. 일하시면서 운동하시니까 선수는 상관없는데 다들 일하시면서 운동하시니까 그리고 일에 무슨 맞춰가지고.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요. 네. 자주 바꾸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한번 3분할로 밀어붙이면 한 그래도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그렇죠. 쭉 그냥 그렇게 해야 효과도 보고 재미도 느끼고 하는데 자꾸 바꾸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 전체 운동 방법 전부 다 얘기해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데드리프트하고 턱걸이하고 바벨로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백 익스텐션은 사실 그렇게 뭐 크게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터치하죠. 일단은 중요한 것만.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가 좀 여러 가지죠. 예, 컨벤셔널, 네. 루마니안, 네. 그리고 이제 스티프. 예,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그건 뒷다리 매기는 건데요. 네. 이렇게 기본 3가지 형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빌더들도 루마니안을 많이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컨벤셔널 하고요. 차이가 뭔가요? 이게 이제 루마니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기립근 쪽을 매기는 식의 운동이고요. 기립근. 예, 척추 기립근 쪽. 네. 그리고 뭐 등 이제 뒷판도 매기는데. 네.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같은 경우에는 전신 타격용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다리부터 뭐 등, 어깨 어디 하나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머리부터 팔끝까지. 네. 네. 근데 자세가 네. 항상 이 바가 네. 처음에 바에 이제 다가갈 때 이 발목과 좀 최대한 가까이 붙는 게 좋아요. 바가 그러니까 다 내렸을 때. 그러니까 딱 처음에 시작하려고 갔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오게 하고서 한 발목에서 한 3에서 5cm 정도 띄워놓게 간 다음에 이제 허리를 펴고 그러니까 가슴을 피고 다가가서 팔을 뻗고 팔은 그대로 뻗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정강이를 갖다 살짝 앞으로 대주는 거예요. 바에 닿게. 그 상태에서 고개를 든 상태에서 다리를 밀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쭉 일어나시면 돼요. 아, 맞다. 제가 생각해보니까는 요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르쳐준 대로 약간 정강이 살짝 바에 댄 상태로 이렇게 그냥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냥 그 인터넷 이런 거 보고 그냥 가게 되면은 정강이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 올라올 것 같으니까 걸릴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긴 바지 안 입고 그러면 데드리프트 할 때 무릎 정강이 다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리가 일어서기 전에 팔로 먼저 당기려고 그러면 다 긁는 거예요, 정강이를. 네. 근데 그냥 팔은 그대로 뻗어 있고 네. 다리로만 발바닥에 힘주고서 이렇게 쭉 밀어 올리면 절대 걸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올라가는 건데 자꾸 마음이 걸릴 것 같으니까 몸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걸려요. 다 무릎도 걸리고 정강이 다 까져요. 전 왜 까지는 걸까요? 이번에 한번 봐야겠는데. 저번에 한번 심하게 까져가지고 올라갈 때는 안 까지는데 내려갈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딱 한 부위만 까져요. 맞아요. 거기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델밴드를 붙여놓고 설 때가 있어요. 딱 거기만 피해가 나더라고요. 아침에 운동 좀 했네 하면서 되게 아파요. 피 맞네 하면서 쓰라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데드리프트 하는 날은 긴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그게. 거기만 까져가지고 시카네. 딱 거기만. 딱. 그렇죠. 데드리프트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발 위치 포지션도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리는 11자 형태에서 어깨 넓이로 벌려주고 팔자 약간 팔자 형태. 그렇죠. 그 다음에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맨 처음에 다리를 갖다가 바에 최대한 정강이를 바에다가 붙이신 상태에서 다리로 밀어 올리는데 이제 무릎 이상부터가 참
포즈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는 건 올렸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냥 올리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허리가 약간 그러니까 꺾이거나 그 부분에서는 엉덩이를 앞으로 민다는 생각으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무릎 이상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렇죠. 이제 다리 쪽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엉덩이를 갖다가 앞으로 민다는 생각으로. 예, 그러니까 발을 갖다가 이제 자신의 중심에 붙인다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파워리프팅 하는 분들한테 유명한 얘기인데요. 네. 아주 큰 그러니까 거인이 네. 엉덩이에 손 하나 대고 머리를 잡고서 일으켜준다는 생각으로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잡고 거인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엉덩이 살짝 밀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일어선다는 생각으로 하면 네. 아주 잘 일어나져요. 머리를 잡고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준다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은 자세가 좀 잡힐 거야 아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힙을 밀어주는 동작 자체가 대단히 그 어떻게 보면 데드리프트 할 때 중요한 동작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아직 초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동작 이후부터가 약간 어정쩡한 거예요. 네. 허리를 계속 펴주고는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밀어준 동작을 인식을 안 하면 허리로 자꾸 그 다음부터 들려고 하더라고요. 다리는 이미 어느 정도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등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 이제 무릎 좀 위로 올라오면요. 네. 그냥 일어선다는 생각하세요. 그냥 쭉 몸을 펴서 일어선다는 생각. 네. 그러면 이제 정확히 일어서져요. 그리고 항상 더 중요한 건 네.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주변에 이거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한테 꼭 물어보셔요. 자세 한번 꼭 봐달라고 그러세요. 자기 자세를. 그렇죠. 자기 자세는 자기가 못 보니까. 왜냐면은 한번 잡아놓으면 쭉 가는데 네. 그거 안 잡아놨다 나중에 진짜 부상당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데드리프트가 예전에 한번 저도 잘 모를 때긴 하지만 친구한테 한번 권해봤어요. 데드리프트 되게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한번 들어놓고서는 밋밋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그때는 뭐 무게도 한 60 정도 갔다가 계속 들었다가 놨다. 그러니까 좀 고반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들었는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가슴 운동이라든지 다리 운동은 이게 뭔가 중량을 밀어낸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등이 뭔가를 잡아 당긴다라는 느낌이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밋밋하다 자꾸 운동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드리프트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기 몸무게보다 한 30kg 정도 더 들면 잘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2배. 2배. 예. 그리고 이제 데드리프트는 2배 반. 2배 반. 예. 요 정도가 나갈 때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80kg인 사람이면은 거의 200kg를 들어야. 그렇죠. 그래 잘 나는 거죠. 막 180이나. 예. 그 잘한다는 전제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해야 딱 느껴져요. 아우, 이거 진짜 빡세구나. 예. 우리 에이트에서 알죠? 예. 한 번 하고, 이게, 예. 그러니까 남들은 유산소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숨차냐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예. 아니, 무게를 낮게 할 시에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슴으로 밀어낸다라는 게 있잖아요. 예. 다리는 다리로 이렇게 밀어서 뭔가를 민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데드리프트는 희한하게 뭔가 허리로 당겨야 될 것 같은데 허리로 당겼다가는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참 안 되고요. 애매하더라고요. 일어선다 생각으로 일어나면 저절로 힘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거지 무언가를 무게를 갖다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그 힘을 키우는 운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그걸 갖고 일어서면요 그 자체가 운동인 거예요. 그쵸, 그냥 서 있는 거 자체가. 그렇죠. 그거 어떻게, 만약에 그런 근력이 없으면 못 서 있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네. 서 있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느낌을 처음에 저중량으로 해서 느끼기에는 참 애매한 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이게 좋다고는 하는데, 네. 기립근을 매기는 건가? 아니면은 등 전체에 매기는 건가? 전체. 전신인데, 그렇죠.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처음에 할 때는 기립근에 자꾸 이렇게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기립근 쪽이 이렇게 따끈따끈 막 하고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근을 매기는 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다리를 밀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엉덩이를 더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들어가고 엉덩이 축이 높아지니까 네. 그쪽에 부하가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때 허리를 아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세운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아치도 일자 정도면 돼요. 일자 정도. 너무 아치 하려고 그러면 네. 오히려 거기가 뭉쳐버려요, 등 쪽이. 아, 긴장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 정도. 일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빼면서 내려가서 이렇게 앉아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뒷다리가 땡기다 보니까 자꾸 그렇죠. 허리 숙이고 이렇게. 그렇죠. 엉덩이는 올라가고. 네, 엉덩이는 올라가고, 허리는 내려가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되다 보니까 그게 자세가 깨져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아, 그럼 당연히 그리고 아프군요. 자꾸 하다 보면요, 자신만의 기술이 생겨요. 그래서 발을 일어설 때 어떻게 붙이고, 그러니까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다 그래도 전혀 안 아파요. 발을 붙여서 그걸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릎 정도 이상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발을 몸에다 붙이는 걸 갖다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딱 느껴져요. 어느 순간 되면 몸에 발을 착 붙여 그냥 밀어 올려야 되겠구나. 거인이 머리를 잡아 당기는데 엉덩이 이렇게 싹. 그렇죠.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데드리프트는. 아무튼 뭐 루마니안이나 컨벤셔널이나 뭐 결국에는 그 등 전체 하부를 부하를 주는데 좋은 운동이네요. 그럼요. 둘 다 뭐 좋은데 이제 저는 이걸 더 선호한다 이거죠. 컨벤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신 운동, 코어 운동도 되고.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턱걸이 부분인데, 턱걸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턱걸이는, 그 랩풀다운이나 이런 손잡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자에서 딱 꺾어지는 부분 있죠? 거기를 엄지를 잡아야 돼요. 꺾어지는 부분을. 거기를 엄지로 잡아주시고, 그 정도 넓이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풀업. 최대한 광배가 드러나게.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광배에 힘을 주고서 당겨 올리는 거예요. 팔꿈치 뒤로 빠지면서 그러면서 내릴 때 좀 버텨주면서 내려. 약간 그러니까 어깨 쪽을 축 내려가지고 어깨와 광배가 약간 분리된다는 느낌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 활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항상 아치는 돼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왜냐하면 이게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고 막 그래버리면. 하고 나서 등에 감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이게 팔꿈치 가슴 펴고 쭉 당기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슴에 펌핑이 들어와요. 등에. 그래서 들어오고 내려올 때 툭 내려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턱걸이를 이렇게 부은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거의 내려갔다가 최대한 올라가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레전드 그 강경원 선수도 등 운동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부분 동작을 하면 더 펌핑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이제 근육 키우는 사람들 얘기고요. 초보자나 웬만큼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동범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 가동 범위를 이용해줘야 근육에 자극이 많이 오거든요. 깔짝깔짝, 그러니까 속칭 깔짝깔짝 거린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근육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만 움직여도 그게 먹어요. 이미 커 있고 커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수 아니고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선수 동영상 보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선수고 일반인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반인들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제 가동 범위 갖춰주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들 내려가거나 그러는 걸 하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뭐 깔짝이 풀업하고 이러면 턱걸이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한 달 이후나 한 달 보름, 늦으면 2달 뒤?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참 이게 애매하다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사진 찍기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면 책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턱걸이까지 알아봤고. 그다음 바벨로우 한번 알아볼 텐데. 바벨로우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요. 어떤 부분들을 많이 너무 몸을 세워서 하세요. 그쵸. 거의 바닥과 수평이 되는 데서 약간 올라가는 정도로 가셔야 되는데. 그 상체를 기역자로 숙였을 때 그 상체가 바닥과 거의 수평보다 약간 위로 올라갈 정도로. 근데 너무 서서 하니까 등 하부밖에 안 먹어져요. 그리고 등이 나오지도 않아요.
등의 하부를 먹이는 게 아니죠. 그 밑에 근육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 등 광배 그 사이에 있는 근육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몸을 기역자에서 살짝만 더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컬이 될 때 네. 절대 가슴이 안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지 않게. 가슴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그렇죠. 돌린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상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반은 항상 배꼽 쪽으로 당겨지게 해야 되고요. 최대한 뒤로 빼면서 중요한 거는 발바닥의 무게 중심을 갖다가 앞꿈치 쪽으로 약간 주셔야 돼요. 뒤꿈치에 두고서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앞꿈치에 살짝 줘야만 등에 그렇게 하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느낌이 틀려요. 한번 이것도 저기 그 강경호 선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허리는 그 굿모닝 할 때처럼 약간 여가치 형태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 구부린 그렇죠.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로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척추가 하나 펴 있어야 돼요. 굽어 있거나 이러면 바로 등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속칭 아치 형태. 아치 형태로 수그러서. 그러니까 항상 이 등 운동은요. 턱걸이도 그렇지만 바벨로, 덤벨로우도 그런데 내릴 때를 잘 제어하면서 내려주셔야 돼요. 최대한 내리면서. 수축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릴 때. 네거티브 동작이 중요한 거네요. 거기서 잘 버텨주면서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펌핑감도 오고 이게 자세가 나오지. 그거를 무슨 계속 당기는 데만 집중하면 느낌 잘 안 올 거예요. 아마. 오히려 당기는 것보다 내리는 동작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그렇죠. 쭉 당겼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자꾸 반복하셔 보세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인가 등에 감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허리를 아치 형태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게 기본이네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또 데드리프트는 너무 세우게 되면 긴장해가지고 쥐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의 동작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허리를 아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네요. 그렇죠. 바벨로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립 부분에서도 좀 실수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그립을 이게 어떻게 보면 손바닥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손바닥은 자세가 하늘에서 위에서 봤을 때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외국 선수들 보면 이렇게 언더로도 많이 잡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오 교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오경모 교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굿다하게 데려오시죠. 이쯤에서 한번 언급을 해줘야죠. 굿다. 닭가슴살 거기서 닭가슴살 그거 아주 연하고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세요. 근데 너무 좋아하네. 근데 이제 이런 거라도 도와드려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오 교수 우리 나 이거 저기 이제 언더로 좀 한번 해볼까? 바벨로 그랬더니 딱 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 하지 마이소 형님. 부산 사람이시군요. 하지 마이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이두 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자극 못 느끼니까 그냥 와이드로 가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그 만약에 언더로 잡게 되면은 언더로 잡았을 시에 팔에도 부하가 갈 수 있다. 그렇죠. 많이 가죠. 이두 쪽에. 이두 쪽에. 이게 뭐 실험해서 얻은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왜냐면은 그런 이제 어떤 운동 같은 걸 뭐 그 전기파를 조사하는지 이런 실험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쪽은 대학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어디에 그렇죠. 더 피가 몰리는지. 다리 운동할 때도 뭐 어떤 자세로 했을 때 등 운동할 때도 이거는 이제 그쪽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실험을. 래플다운 같은 경우에는 광배가 제일 많이 먹는 부분이 이 중환 있죠. 명치 부분 쪽으로 바짝 누워서 당길 때 과부하가 제일 많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들 보면 위치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쇄골 쪽으로 당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배 쪽으로 당기시는 분들도 그런 있고. 걸로 실험을 해봤을 때는 명치 쪽으로 당기는 게 광부에 부하가 제일 많이 걸린대요. 나도 그 얘기 듣고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 교수는 그렇게 운동하더라고요. 래플다운. 그것도 마찬가지고 바벨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팔을 갖다가 오버로 잡는 게 좀 더 그러면은 팔에는 부하가 안 걸리고 등에 좀 더 많이 와이드 그립.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얘기가 있으면요 어떻게 이 말이 다 맞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걸로 하시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오경모 교수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국가대표 오경모 교수. 네. 네. 그쪽으로 메일 넣으세요. 주문도 그쪽으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랩풀다운까지 랩풀다운 뭐 바벨로우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 덤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덤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릴 때를 최대한 버텨주면서 길게 잡아서 내려주셔야 되는데, 자꾸 내리다 말고 올리세요. 쭉쭉. 쭉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동 범위를,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운동은 결국엔 가동 범위를 최대한 이용하는 그렇게를 해줘야 이제 끝나고서 등에 힘을 쫙 주면 이게 팔이 올라가고 이렇게 딱 자세가 나오는데 그걸 못 느끼세요. 끝까지 못 내리면. 그래서 항상 허리는 피고 고개 들고 당겼다 내릴 때 천천히 하면서 가동 범위 길게. 요거에 포인트를 한번 두고 해보세요. 어깨는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은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등에 집중하면서 컬할 때 이 덤벨은 이제 배꼽 쪽으로 당겨지게. 모든 당길 때는 배꼽이네요. 네, 그쪽이 가장 깊게 당겨지고 가동 범위가 잘 나와요. 그렇군요. 배꼽 쪽으로. 네. 다 프로보는 지난번에 한번 가슴 운동할 때 한번 설명을 들었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 책 나오면 한번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올릴게요. 그렇죠. 백 익스텐션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할 때 좀 느낌이 있잖아요. 요거 할 때 그냥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막 땡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약간 원을 그리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멀리 던진다는 생각으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몸을 숙였다가 멀리 던진다는 생각으로 일어나게 되면 허리 쪽에 자극이 많이 가요. 약간 큰 원을 그리듯이. 그렇지. 그렇게. 그냥 까짝 숙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멀리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부하를 많이 준다고 허리를 가지껏 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그건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건 이제 신전 정도가 아니라 과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권하지 않고요. 그냥 한 그 정도 일자보다 약간만. 그 정도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운동 방법을 했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운동 방법은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데드리프트, 턱걸이 또는 풀업, 바벨로우, 덤벨로우, 시티드 케이블로우, 풀오버, 백 익스텐션 이렇게 7가지 종류 지금 저희는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아직은 다 할 수 없는 능력이다, 좀 초반이다 그럴 경우에는 데드리프트, 랩풀다운, 바벨로우, 그리고 풀오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몇 분 안 쉬었네요. 1분 쉬었나?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등 운동 하실 때 에피소드들 혹시 없나요? 참, 혹시 잘못된 좀 특별하게 지적할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첫째는 수축했다 내릴 때 너무 내리지 않고 하나는 등 운동할 때 보통 분들 보면 너무 빨리 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러니까 적당히 힘을 갖고서 운용을 하면서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요. 반복을. 들 때는 힘을 줬다가 내릴 때는 중력에 의해서 확 내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펌핑이 하나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도 안 가고. 아플 뿐이죠.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이제 하나 이제 웃긴 거는 예전에 시골에 이제 많이 그랬는데요. 비하인드 넥프레스라고 머리 뒤로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어깨 들고. 비하인드. 그거를 자꾸 등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프레스는 등 운동이 아니거든요. 당기는 게 등 운동이에요. 당기는 게. 근데 딱 어떤 분들 보면 이거 딱 하고 있으면서 옆에 이제 학생이 이제 있으면은 야 이거 등 운동이다 이거 이러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건 어깨 운동인데. 프레스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어렸을 때 그게 등 운동인 줄 알았어요. 나도. 턱걸이가 등 운동인데. 턱걸이가 등 운동인 건 당연히 아는데.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어른들이 자꾸 그게 등 운동이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 알았나. 비하인드
넥프레스. 렉프레스? 예, 이게 이제, 그 머리 뒤에 일단 바벨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어깨 운동인데, 그 삼각근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서 이제 등 운동이라고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쵸. 그거 참, 그게 에피소드네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형들이 가르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가르치셨는데 안 하면 뭐 화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여성분들은 등이 거의 안 나와요. 아,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우람한 이런 게 안 돼요. 자체가. 그래갖고 여성분들 보디빌더도 등 포즈가 없어요. 그 등 포즈가 이제 2번, 2번, 4번이 2번, 5번이 등 포즈인데요. 그 포즈가 없어요. 그래갖고 여성분들은 5가지 포즈를 시합을 해요. 보디빌더. 남자는 7가지 포즈인데. 뒤로 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딱 앞에서 2번 이소룡도 이제 하는 포즈 있는데요. 그렇게 확 활배를 피는 게 하나 있고, 뒤쪽에서 또 활배를 또 탁 피는 포즈가 있어요. 그게 이제 2번, 5번인데, 요거 자세가 여성들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 자세가 없어요. 등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여성분들은 아예 잘 없군요. 그렇죠. 그 포즈 자체가 없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제가 팔하고 가슴 근육이 좀 잘 나오시는 분들은 봤던 것 같은데 등 쪽은 잘 안 나오나 보네요. 등 쪽은 남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등은요 중량과의 싸움이에요 진짜 이게. 아유 턱걸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바벨로 열심히 해야 되지 진짜. 바벨로. 예. 뭐 데드야 어차피 뭐 처음 메인 운동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운동을 앞에 가슴판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등은. 자꾸 이제 그 사람 어떤 분들은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말면서 이렇게 등이 안 나와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아까 말한 거 다 해도 나올까 말까예요. 그렇군요. 등은 정말 힘든 거군요. 예, 어유 만만치 않아요. 등 근육이 가슴 근육보다 더 많지 않나요? 다리 근육이 일단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 등 가슴, 가슴 등. 그렇죠. 생각보다 나오기 어렵다는 거. 어우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멋있죠. 그거 뭐 런닝을 입든 나시를 입든 우통을 벗든 일단 나오면 아유 뒤쪽도 울퉁불퉁하면 딱 뭔가 잡혀있더라고. 앞은 되게 뭔가 딱 간지가 나는데 뒤가 맨들맨들하면은 뭔가 앞에만 속성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막 PT를 하거나 이러면은 여성분들한테 이제 다 그 얘기해요. 겨드랑이 살 좀 빼달라. 등에 이거 두툼한 살 빼달라. 가서 랩풀다운 하고요. 시티드 케이블로 열심히 해야 돼요. 랩풀다운 하고 시티드 케이블로 하고. 그렇죠. 그거 이제 하도 열심히 해주면서 뭐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음식 조절이죠. 결론은. 음식이요. 그쵸. 단백질 많이 먹어주고. 탄수화물. 왜냐면은 시티드 케이블로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 허리 다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잡아놓을 때 허리 피고서 이렇게 당겨와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등이 굽은 상태에서 훅 당기다가 이러고 며칠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왜 끝까지 이렇게 밀어준다고 가동 범위 넓힌다고 하면은 이제 어깨가 빠지면서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좋은 게 맞지 않는 자세네요. 허리는 펴 있어야지 항상. 허리는 항상 아치로 펴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이게 따라가면서 굽으면 안 되죠. 펴 있으면서 버티다가 또 당겨주고. 나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어깨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게 있죠. 당겼다가 거의 갔다가 몸이 살짝 따라가주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거기서 등이 이렇게 굽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허리 다쳐요. 굽으면 안 되는군요. 그럼 안 돼요. 등은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네요. 절대 굽으면 안 된다는 거. 항상 펴 있어야 된다. 절대 굽으면 안 돼요. 그게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뭐 시합 나갈 분이 한 분 여성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턱걸이 한 7개 하시죠. 한 번에 한 5세트 정도. 보조 뒤에 한두 개 살짝 받으면서 하시는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잘하세요. 여잔데. 근데 보통 등 이제 보조해줄 때, 턱걸이 해줄 때 보통 이렇게 무릎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다리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건 이제 그냥 아예 잡아서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몸통 뒤쪽에서 예. 광배 쪽 살짝만 올라갈 때만 살짝 올렸다 손 떼주는 거예요. 아, 원래는?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근력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3개 했으면 3개 하다 보면 또 금방 4개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자꾸 남자는 하여튼 턱걸이 열심히 해야 돼요. 턱걸이. 턱걸이. 그렇군요. 그거랑 이제 그 덤벨로, 바벨로 뭐 이런 거. 예, 아 바벨로, 예, 그런 거 열심히 하셔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거 없이 살려면요, 네. 등 운동을 복근도 복근이지만 예, 등 운동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아 저 이제 만화 그리다 보니까 예전에 허리가 정말 아팠었거든요. 조금만 한 몇 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 아파가지고 막 비틀고 막 스트레칭하고 또 가서 또 허리 털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심지어 저런 것까지 사달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거꾸리. 그거 하면 좀 피도 쏠리고 좀 스트레칭도 되고 하니까 좀 한 몇 시간 낫거든요. 그렇지. 일단 일시적인 거라. 일단은 우리에게 이제 해야 될 게 단련이 목적인데. 그런 거는 임시 방편이죠, 그냥. 잠깐. 그거를 갖다가 백 익스텐션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백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길이끈 쪽에 딱 잡히니까는 이 길이끈이 한번 잡히니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오래 앉아있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거예요. 오히려 자세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구부려 앉고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자꾸 구부려 앉는데 근육이 늘어나니까는 딱 정자세로 앉아있어도 힘이 그렇게 덜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으니까 또 더 오래 작업할 수도 있고 그거 참 좋더라고요. 허리는요, 단련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떠나서.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생존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네요. 등 라인이 이쁘지 않고서는 좋은 몸이 안 보여요. S라인이 왜 나오겠어요? 라인 나오려면 등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걷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많이 걸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등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러닝을 안 하니까. 러닝 안 하는데도 허리가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백 익스텐션. 저 한 15kg 이렇게 들고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강해지는 거 느껴지죠? 그럼요. 저 가끔 가다 이제 형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길이끈 쪽을. 형, 남자한테 좋아요. 그러면, 야, 이건 부럽다. 만져보니까 딱 서 있거든, 이게. 그럼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에피소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들을 위한 가슴 운동, 등 운동, 지난주에 가슴 운동 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랩풀 다운, 그리고 덤벨 로우, 시티드 케이블 로우,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풀오버, 백 익스텐션 정도, 이 정도를 하시면 좋아요. 풀오버, 풀오버, 백 익스텐션. 그렇죠. 이 정도. 요거 이제 하시다 보면은 데드리프트를 자연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는 진짜 기본으로 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랩풀다운, 그 다음에 덤벨로, 시티드 케이블로, 이렇게. 여성분들도 한 4-5가지는 해주셔야죠, 결국에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다음 또 등은요, 막 이게 조각 같아요. 한두 가지를 꿈틀도 안 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데드리프트 추천한다면 어떤 세트로 이렇게 12회로 하시는 게 그렇죠. 12회로. 12회 일단은 데드에서 좀 많이 빼셔야 되니까 한 6, 7세트 지금 정도. 제가 일하는 곳에도 여성분인데 데드리프트를 그 프리로 그러니까 루마니안이지만은 70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70을 8개. 진짜요? 플러시거도 한 50kg 정도 하는 걸로 봤는데. 그분이 저기에 시합 나가실 분인데 그리고 이제 한 분은 50인가 60으로 하다가 좀 허리 좀 다쳤어요. 혼자 하시다가 욕심 나갖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분 큰일 날 뻔했어요. 코치님 가르치다 그랬으면 완전.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분은 딸을 혼자 하시다가.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꼭 코칭을 받아야 돼요. 꼭 PT가 아니라 와서 자세 좀 한번 봐주세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꼭 자세 잡고 가야지.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인터넷 봤는데 이거 아니란 얘기죠. 자세 잡아달라고 하는 건 돈을 안 받죠. 그럼요. 서비스. 서비스 받아보시다가 마음에 들면 그렇죠. 종합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죠. 데드리프트 아무튼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아무튼
데드리프트에서 좀 어느 정도 에너지를 빼놓고 전신 운동 삼아서 한번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운동들 해주면 더 효과적인 거죠. 그렇죠. 한 7세트? 6세트? 데드리프트? 네. 아, 여자들이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 5세트만 아, 5세트 정도만? 네. 많이 하면 6? 5, 6 정도. 그러니까 맥스는 한 5에서 4나 5에서 치고 그 다음 세트는 여성분들은 8개 밑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8개 밑으로요? 네. 아, 보통은 12개 정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8에서 12회? 8에서 12회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첫 운동만 4에서 6세트 정도만 하고 뒤에 건 다 4세트씩만 하세요. 뒤에 건 다 4세트씩만? 네. 그 정도면 딱 좋아요. 그렇군요. 네. 아, 여성분들도 이걸 해주시면은 저번에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등이 아프시니까 자꾸 막 소나무에 비비고 막 스트레칭 과하게 하고 하면은 더 몸이 막 그런 당기는 류의 운동들을 슬슬 해주면요. 네. 등은 강해져요. 예. 딱 뭔가 근육이 잡아주니까 더 이렇게 자세도 꼿꼿해지고. 그렇죠. 예, 좋더라고요. 저 목 디스크 있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자세가 좋아지려면 이제 등 쪽이 개발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등이 또 너무 약하고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구정하게. 네, 이렇게. 그렇게 돼요. 아, 그러면 약간 등이 구정한 사람은 어깨 운동, 가슴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 운동을 등 운동해야죠. 아. 등이 늘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등이 이렇게? 네. 그거 자꾸 등 운동을 해주고 자세를 자꾸 잡으셔야 돼요. 아, 약간, 그러니까 뒤쪽 근육이 느슨해지니까 이게 앞으로 약간 이렇게 축 처진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또 단련도 안 한 거고요. 그쵸.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 저번에 저한테 물어봤던 후배가 약간 등이 약간 그렇게 부정해가지고 되게 소심해 보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네. 막 그렇게 걷고 막 그러니까 등 운동을 시켜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데드리프트.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등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등 운동 저희가 종류를 얘기를 드리지만 네. 이 등 운동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시니까 좀 비주얼로 봐야 되는데 아쉬움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일단은 뭐 인터넷 쳐보면 많이 나오니까 일단 그걸로 좀 만족하시고 책 나오면 네. 그때 사보세요. 싸게 내려고 지금. 예, 8,000원이나 10,000원에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진을 뭐 찍을까, 이걸 전부 다 손으로 그려가지고 그림 작업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을 위한 교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운동들 한번. 등 운동은요. 네. 감각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등발달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펌핑감도 처음에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등 운동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공원이나 가야 턱걸이, 예. 그렇죠? 그거 외에는 뭐 턱걸이도 이게 보통 그냥 근력이 아니면은 하나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발달이 안 되겠네요. 등에 자극을 못 느끼기 때문에요. 네. 하나 이제 뭐 얘기해 드리자면은 네. 일단 스크럽은 가셔야 돼요. 가셔서 예. 랩풀 다운하고 바벨로우를 배우세요. 예. 그래서 두 개를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랩풀 다운을 자꾸 하셔야죠. 이제 몸무게에 다가올 정도까지.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턱걸이 바에 매달려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랩풀 다운을 꼭 하면서 네. 기초를 쌓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랩풀다운을 일단 기본으로 잡고 그렇죠. 대신 랩풀다운을 당길 때는 명치 부분에 당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먹는데요. 그 부분이. 네. 근데 이제 트레이너들은 이제 거의 뭐 쇄골 밑이냐 이쪽으로 당기라 그러죠. 근데 몰라서 그러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경모 교수님이 그렇죠. 하신 내용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오경모 교수님한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사랑합니다, 교수님.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바벨로우에 집중을 많이 하시면요. 네. 솔직히 이 두 개만 해도 몸 좋아져요. 다른 필요 없어요. 이거 두 개만 해도. 네. 한번 해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 몸무게도 들고 근육이 좀 느껴진다? 그럼 그때부터 데드리프트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데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두 개로 한번 밀어붙이다가. 네.
그때 이제 데드 이제 필요하시면 해도 되고. 예. 왜냐면 옛날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느껴본 적이 있는데.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깨 운동 한 달 시키고요. 예. 등 운동 가르쳐 그러면 등 운동 한 달 시키고 그래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뭐 부위별로 나눠서 쉬면 해야 쉬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많이 하니까 먹는 걸 안 받쳐주고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정신력으로 운동하라고 가르칠 때. 그렇죠. 모든 운동은 정신력이야 하면서. 뇌만 발달하겠네. 또. 정신력 강화는 지구력 좋아져요. 지구력이요? 네. 맨날 해대니까. 네. 이게 커지진 않고. 네. 점점 더 하게 되죠, 이제. 안 들지치니까. 그러네요. 등으로 마라톤 운동을 하게 생겼네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 방송이 이렇게 집중력을 갖게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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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폰이라는 것도 있네요. 여러분의 100원, 200원이 쌓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네. 후원하기 간단하더라고요. 네, 한번 눌러보세요. 예. 저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런 것도 있네. 네.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예. 네. 자, 오늘은 등 운동을 했고, 다음 주에는 다리 운동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다리 운동을 해서 마지막이 아니구나. 아니요. 네. 어깨도 있고, 어깨도 있고, 팔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다리 운동까지 하고, 일단 1막을 마무리하고, 그 내용 갖다가 일단 책을 갖다가 쓰는 걸로. 네. 어깨하고 팔까지 나오게 되려면은 아마 이 여름이 끝날 거예요. 책 분량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지고, 네. 아무튼 다음 주는 다리 운동을 할 텐데 앞전에서도 약간 스쿼트나 이런 거는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질문하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근데 또 좀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 있으시면은 팟빵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제 만화도 많이 봐주세요. 예,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보충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 해드리는 거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홍보가 있으면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저희도. 한번 그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도 강코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방송. 상투적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마무리.